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W 코리아의 임강현입니다. 전 시간 GW3D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GW3D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안에 있는 세부적인 좀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차는 이제 UI 인터페이스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마우스로 작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GW3D만 갖고 있는 좀 독창적인 어떤 파일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어떤 환경 설정이나 이제 공용 단축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디에 뭐를 어떤 아이콘을 눌러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수업을 진행할 때 이제 대상을 이제 지칭하는 명칭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상단에 빠른 접근 도구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리본 막대, 문서 인식 도구, 그 다음에 이제 트리나 혹은 이제 관리자라고 하고요. 프롬프트 라인, 입력창, 작업 화면,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메뉴 등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2018 버전 나왔는데요. 18 버전은 조금 있다가 17 버전이랑 좀 병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프로그램을 여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빈 창이 좀 뜨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그 빠른 접근 메뉴, 새 창을 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거나 저장하거나 프린트하거나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이런 내용이 있고요. 파일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열기, 닫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보내기, 불러오기, 몇 가지 이제 속성들, 템플릿, 파일 복구,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메인 창에는 이제 최근에 내가 열어봤던 파일들에 대한 목록이 뜨고, 그 다음에 그 파일들을 열기 위해서 어떤 폴더에 들어가서 내가 찾았는지 그런 어떤 경로들이 나와 있습니다. 빠른 접근 탭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새로 만들기, 열기, 그 다음에 공용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미리 보기, 라이센스 관리, 기본적인 어떤 학습 도구들이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GW3D에 서드 파트로 이제 붙는 그런 별도의 이제 플러그인 프로그램들 관리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소개 부분은 그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실 때 이제 간략하게 이제 튜토리얼 형태로 이제 메인 화면에 어떤 텍스트를 뿌려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기초 도움말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 이제 교육이라는 패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 자료 버튼을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GW3D에서 제공하는 이제 매뉴얼들입니다. 꽤 많은 내용들이 있고 시간 나시는 대로 요거를 틈틈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 한번 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생성,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겠다. 파일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확장자는 이제 파트는 g3.prt고요. 도면은 g3drw, 그 다음에 스케치는 g3skh, 캠은 g3cam이라는 파일 확장자를 갖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마 기본값은 좀 다르게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객체별로 새 파일 생성이 아니라 이게 이제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앞에 잠깐 보여드렸던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취급하는 여러가지 그 웬만한 대다수의 툴들이 취급하는 파일 유형이고요. 요거를 이제 해제를 하고 새로 만들기를 다시 클릭을 하시면은 확장자가 보시면 이제 G3입니다. G3고 도면도 G3, 스케치도 G3, 캠도 G3, 수식도 G3, 다중객체 파일 G3,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G3 파일 안에 이런 의미죠. G3 파일을 하나 만들면 얘가
도면도 되고, 어셈블리도 되고, 시트도 되고, 스케치 때도 되고, 여러 가지의 유형이 다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한 종류가 아니죠. 여러 개의 파일 유형의 객체 유형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하나하나를 객체라고 제가 앞으로 지칭을 할 겁니다. 객체 유형을 이 G3라는 포맷 하나로 다 커버를 한다라는 뜻인데, 이번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단품을 하나 뭔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분에는 뭐 간단한 어떤 첫 수업이라고 할까요? 주석을 이제 다는 내용이고요. 파일 이름은 그냥 편의상 테스트라고 이름을 시켰습니다. 그럼 테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확장자는 G3라는 이름을 확장자를 갖습니다. 화면상에서 보시면 빠른 접근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작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풀다운 메뉴가 되는 거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명령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기능별로 이제 모듈별로 탭이 정해져 있고요. 각 탭별로는 이렇게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리본 메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리본 메뉴 구조라고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형상은 어떤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서피스일 수도 있고 솔리드일 수도 있고, 어떤 이제 객체의 가장 중요한 메인 요소들을 만드는 탭이 형상 탭입니다. 자유 형식은 이제 서피스 관련한 내용들이죠. 점이 모여서 이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솔리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설계하는 모든 99.999%의 최종 형상들은 이제 현상에서도 실제에서도 목표는 이제 솔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면이 구성돼서 솔리드를 만드는데 이제 그런 어떤 서피스를 취급하는 기능들이고요.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상에서 점이랑 이제 선을 구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편집은 우리가 이제 형상을 뭔가 블록을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하나하나 이런 이제 트리에 이제 쌓여가는 쭉 내용들을 우리가 피처라고 하고요. 피처 명령, 피처라고 합니다. 이런 피처 이력에 의해서 내가 이 형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블록을 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직접 편집 기능 같은 경우는 이런 명령을 앞에서 만들었던 피처 트리에 무관하게 내가 이 면을 뭐 이렇게 좀 깎아낸다든지 아니면 들어 올린다든지 기울인다든지 아니면 아까 여기에 이제 뭐 필렛이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요 필렛의 반경이 얼만데 내가 조금 더 키우겠다. 그러니까 그 필렛 수정을 했지만 이 앞에서 이 필렛 명령을 가지고 내가 뭔가 조정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앞에 이력 상관없이 그냥 평상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제 중립 포맷, 그러니까 뭐 STL이나 아니면은 IGS나 STP나 스텝 파일이나 그런 어떤 피처 이력이 없는 외부 파일을 가져왔을 때 수정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어셈블리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단품들을 이제 어셈블리 환경에서 여러 개의 그 부품들로 구성해서 하나의 큰 이제 프로젝트 제품을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단품의 트리는 왼쪽에 보시면은 기록 관리자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이 창을 그냥 이제 저는 편의상 트리라고도 하고 관리자라고도 하겠습니다. 파트에 대한 관리자고, 밑에 보시면 이제 어셈블리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품 환경인데 여기서 다른 뭔가를 이제 가져와서 빈 공간에 또 뿌리겠다, 이런 식으로 삽입 기능을 해주고, 이거를 이제 무작위로 이제 3차원상에 뿌려져 있는 거를 정렬을 시킨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모든 기능 탭들, 모듈 탭들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금은 이제 말 그대로 시트 메탈, 그러니까 폴딩, 그러니까 이제 그 접고, 모든 이제 판재들은 이제 평평한 이제 박판 형상을 이제 접거나 자르거나 아니면 굽히거나 커팅을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얇은 판재 모델들은 많이 설계를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접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펴고 나서, 그런 과정들을 설계하는 판금입니다. 용접 구조물은 이제 그 빔이나 트러스나 이렇게 안에 뭐 파이프나 이제 내부가 이제 비어 있는 어떤 그 중공 프레임들을 이제 뭐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야 그런 어떤 프레임들이 이제 연결되는 부위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런 그 다음에 용접 비드 형상을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이제 비드 형상을 구현하는 것도 좀 꽤 까다롭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규격이 있죠. 네. 규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스케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여러가지 채널들이 만나는 경계를 또 잘라내서 이제 매끈하게 붙이고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이제 용접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집합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불러오기에서 보시면 STL로 표시되어 있죠. 네, 우리가 이제 3D 스캐너로 역설계를 하실 때 이제 보통 이제 취급하는 포맷이 이제 STL 파일인데요. 이제 STL은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포인트들이 쭉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점집합이고, 이제 그런 어떤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하는 이제 그 삼각형들을 우리가 텍셀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텍셀레이션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역설계를 해야 되니까 3D 스캐너로 가져온 데이터를 마치 내가 직접 처음부터 모델링한 것처럼 이렇게 솔리드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문 기능들입니다. 요즘 뭐라고 하죠? 이제 3D 프린터의 이제 반대죠. 네. 3D 프린터나 3D 스캐너 가지고 이제 많이들 작업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3D 프린터나 스캐너에 대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내용들이고, 데이터 교환은 하나씩 그냥 내보내거나 불러오거나, 아니면 이제 복잡한 이제 그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현재 내가 활성 파일에 불러오는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엮어서 매개 변수적으로 이제 연결을 할 건지,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 교환을 기반으로 해서 파일을 불러왔을 때, 프로그램이 서로 이제 다르다 보면은, 이제 커널이나, 이제 피처를 구성하는 알고리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중위 포맷으로 변환하면서, 이제 독특한 어떤 커널 특성들이 이제 중간중간 깨지거나, 그런 극단적인 이제 결과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루프 서피스, 그 다음에 이제, 면들이 이제 중첩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부가 이제 이빨 빠진 것처럼 뜯어지는 어떤 조각면들, 이제 그 다음에 면과 면 엣지가 이렇게 하나로 이제 연결돼서 육면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면을 하나 뜯었어요. 예. 면이 이제 딱 워터타잇이라고 그러죠. 물샐 틈 없이 딱 막혔을 때 이렇게 솔리드로 판정이 되는데, 이렇게 복구 기능 누르시면은 이런 어떤 면과 면이 잘 안 만나서 이제 틀어져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형상 판정을 못 받는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예, 앞에서 설명드린 어떤 툴 간의 포맷 간의, 그 다음에 커널 간의 어떤 알고리즘 간의 그 차이가 프로그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발생 이렇게 문제가 실제적으로는 몇 프로 안 되지만, 그게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게 또 치명적일 수가 있고요. 어떤 파일들은 이제 문제가 좀 크지만 내가 형상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포맷이 다르면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설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파일 외부에서 받았는데 그냥 내가 처음부터 새로 모델링 하는 게 더 빠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는 어떤 전문적인 기능들이 이제 복구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I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형상을 다 만들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2D 도면으로 가서 요거를 이제 형상을 뽑고, 그리고 나서 치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치수를 뽑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도면, 2D 도면은 사실 많이 없어지는 추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은 안 그러는데,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2D 도면이, 이제 2D 도면을 아예 안 쓰는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일환으로, 이제 3차원상에서 내가 중요한 어떤, 전달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3차원상에서 이제 치수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가 어떻다, 아니면은 여기 뭐 데이터 피처가 어떻다, 그 다음에 여기에 좌표는 어떻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여러가지 이제 치수를 3차원상에서 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업하는 관계나 아니면은 이제 현장이나 생산 부서에 이제 설계 부서나 개발 부서에서 이런 치수나 어떤 취급 주의 요령들, 이런 것들을 2D 도면으로 내리면서 누락되거나 그런 것들 없이 이렇게 3차원 형상을 직관적으로 보면서 치수를 뽑아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전달 내용들을 이렇게 심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차원상에서 치수를 뽑는 PMI 기능들이 있습니다. 도구들은 뭐 속성 관련한 내용들, 뭐 설정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 설정, 내가 이제 이 화면상에 이 객체를 어떻게 볼 건지, 어떤 형태로 볼 건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간단한 어떤 화면 캡처나 이제 렌더링 기능들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회는 이제 점, 선, 면을 기반으로 해서 길이가 어떻다, 뭐 각도가 어떻다, 최적이 어떻다, 부피나 최적이 어떻다, 면적이 어떻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뭐 좌표나 아니면은 이제 곡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엣지가 연속적인지, 아니면은 요거 지금 현재 내가 찍은 면의 드래프트 각도가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이제 뭐 두께, 요놈의 이제 두께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레전드에서 이제 내가 이제 화면상에서 그냥 직접 일일이 하나씩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량 특성이라든지 무게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뭐 단면을 친다든지 그런 내용들도 조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극과 이제 금형은 그 이제 월드 이제 금형 설계를 하실 때 관련한 내용이고요. 전극 설계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이제 다 구성을 하시고 요거를 이제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출 금형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추출을 하고 나서 이제 수축을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보정량에 따라서 제품 다 만들고 나서 전체 배우를 이제 수축하는 기능들, 그리고 그렇게 레이아웃과 제품과 레이아웃을 구성을 한 다음에 파팅 라인을 이제 나누고요. 코어랑 이제 캐비티를 구성하는 파팅 설계, 그 다음에 이제 금형 안에 이제 러너나 채널, 게이트, 슬라이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월드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여러가지 이제 금형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를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랑 조금은 이 기능이 이제 모듈에 따라서 전극과 금형은 좀 다릅니다. 이제 스탠다드 기준으로는 이 기능이 아마 안 보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이 리본 메뉴에 바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선택과 관련한 객체를 내가 얼만큼 몇 개를 어떤 종류의 객체를 선택할지를 구성합니다.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 이렇게 객체를 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우스로 드래그를 했을 때
그 드래그한 사각 박스에서 교차되는 거, 아니면 완전히 내부에 들어간 거, 아니면은 사각 박스의 바깥에 있는 거, 아니면은 이제 사각 박스의 경계에 있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왼쪽은 이제 관리자 트리, 피처 관리자, 어셈블리 관리자, 그 다음에 이제 뷰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등축 뷰, 윗면, 정면, 우측면, 뒷면, 배면, 이제 이런 식으로 뷰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보실 수 있고, 이제 이런 어떤 뷰와 관련한 것들은 이 가운데에 있는 문서 인식 도구랑도 이제 좀 겹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왼쪽 트리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보시면 이제 명령어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축키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사용하시면서 어떤 단축키가 있는지 한번 조금씩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좋고요. 이건 사실 뭐 이제 사용자가 언제든 이 단축키는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또 다시 설명드릴 텐데,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서 단축키에 보시면은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지우고 새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밝기 조절, 그 다음에 이제 음영과 관련한 것들, 엣지는 무슨 색깔로 표현을 할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XY 지축이 있죠. 뭐 축을 표시를 하지 않겠다. 네. 뭐 엣지는 이제 뭐 이런 어떤 스타일과 관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내가 이런 명령들을 내가 옮기거나 새로 구성하거나 패널을 새로 만들거나, 이제 좀 사용자에 의해서 다 다르게 세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축키도 내 맘대로 다 세팅을 다시 하실 수도 있고, 마우스에 대한 어떤 그 버튼 조작도 내가 사용자가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용자 정의에서 만들어졌는데, 뭐 PC를 한 대 가지고 이제 여러 명이 또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어떤 다른 PC에 가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세팅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미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파일 형태로 이제 저장이 돼 있죠.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저장한 파일을 내가 가져온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파일의 원래 경로는 그러니까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로밍, GW3D 요 경로에 있습니다. 예, 요런 경로에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환경들을 기본값 롤1,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PC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언제든 새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으로 돌아가려면은 뭐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UI가 그거에 맞춰서 두루룩 이제 바뀝니다. 초보, 중급, 고급 전문가는 이제 본사에서 미리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사용자 정의는 요거는 이제 바꾸실 수는 없어요. 사용자 정의를 하시면은 얘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가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여기서 몇 개 빼고 나만의 어떤 독특한 사용자 정의를 만들겠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작업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뭐 내가 이때 돌출을 만약에 실행을 시켰다 그러면은 각 화면 마우스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이 부분에서 안내를 해줘요. 이걸 이제 뭐 처음 시작하실 때는 뭐 저는 지금 뭐 거의 안 보지는 않는데, 처음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내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중간중간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관리자,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왼쪽에 있는 관리자 트리 박스가 이제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 나오고요. 트리 관리자를 안 하고 그냥 쭉 이제 부드럽게 순차적으로 이제 작업을 쭉 하신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걸 이제 키실 필요가 없죠. 화면을 좀 더 넓게 사용을 하신다면은
얘를 껐다 켰다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측에 보면 이제 아웃풋 출력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은 출력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도 아이콘을 몇 개를 클릭을 하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어떤 블록도 만들고 필렛도 한번 만들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럼 내가 그 작업을 어떻게 프로그램한테 지령을 했고 프로그램이 그걸 받아서 어떤 결과를 냈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우리의 연결고리죠. 예.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값들을 넣는다든지 오류를 범하게 되면은 얘가 무슨 이유 때문에 뭘 못했어. 그 다음에 이제 경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이제 굽힌면을 뭔가 어떤 특정 정해져 있는 객체를 찍어야 되는데 딴 놈을 찍었어요. 그러면 얘가 굽힌면 찍어야 되는데 네가 안 찍었잖아 라고 이렇게 경고를 내려주거나, 오류가 있으면 이제 오류가 있고 알림이 있으면 알림,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명령어를 내렸을 때 결과가 안 나온다든지 형상이 이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실 때는 이 출력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어디든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익숙하거나 숙달되시면은 출력을 볼 일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예. 초반에 요렇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클릭을 좀 많이, 이걸 GW3D를 빨리 익히시려면은 우클릭 메뉴를 좀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우클릭 메뉴를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우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런 상황 메뉴가 떠요.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는데, 상황 메뉴가 이제 그 어떤 순간들 있죠. 예. 제가 돌출 한번 눌러볼게요. 프로파일을 찍어야 돼요. 그럼 우클릭 하잖아요? 그럼 너, 프로파일을 스케치해서 하나 만들래?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커브가 있어요. 야,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거에서 네가 선택할래? 아니면 목록에서 있어요. 너 이 면을 프로파일로 쓸래? 아니면 그 뒷면에 있는 걸 프로파일로 쓸래? 이렇게 마우스 근처에서 뭘 쓸 건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있어요. 우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여기다가 값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치수 값을, 밸류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를 입력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치수를 잰다든지, 기존에 만들어진 형상에서 치수를 잰다든지, 아니면 수식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개체가 있으면은 거기까지 연장을 할 거니까 그 대상을 찍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이제 받아주는 게 이제 면이라고 하면은 그 면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방향에서 되고 우클릭을 하시면은 방향이 이제 벡터죠. X나 Y나 G축, 아니면은 이제 방향을 가리키려면은 선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정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선을 정의하는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뜹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회전 중심점 있죠? 점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률 중심을 찍을 거냐, 아니면은 이제 중간점을 찍을 거냐, 특정 점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만큼 옵셋한 위치를 찍을 거냐, 이제 이런 상황 메뉴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이 나시는 대로 우클릭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네. 아마 그게 이제 실력을 가장 빠르게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관리자 부분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따로 이제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 관리자에 관한 것만 블로그나 카페 등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한된 강의 내용 시간에서 얘를 이제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다루기에는 이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블로그나 이제 카페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설정은 이제 파트 설정 돼 있는데요. 파트 설정은 어디에 있냐? 이제 여기 편집에서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파트의 환경 설정입니다. 조금 번역을 좀 파트 설정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환경 설정으로 되어 있네요. 단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길이 단위를 바꾸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도구에도 있죠. 설정은 보통 도구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네, 여기에서도 환경 설정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면은 저도 사용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이제 같은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이게 아이콘이 하나의 특정 위치에 딱 하나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찾아보면은 여러 군데에 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다루도록 할게요. 네, 요거 이제 역할관리자 상세 설명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사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프트 마우스 버튼, 미들 마우스 버튼, 라이트 마우스 버튼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가운데 버튼 혹은 휠 버튼이라고 할게요. 네, 휠 마우스 거의 사용하시죠. 휠 버튼이라고 하고요. 왼쪽 버튼 마우스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객체의 선택입니다. 객체, 엔티티. 엔티티의 이제 선택이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수 선택이 되고, 시프트 키도 한번 눌러보세요. 시프트 키는 이제 체인 선택이 됩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객체를 선택했던 객체를 다시 선택하면은 객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클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상황 메뉴, 오른쪽 버튼 마우스 혹은 우클릭이라고 하겠습니다. 좌클릭, 우클릭.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객체를 이제 대상을 형상을 이제 회전하는 기능도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휠 버튼 클릭은 명령을 승인 혹은 마지막 작업을 반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스크롤을 가운데 휠 버튼을 스크롤 위아래로 이제 드그락드그락 굴리게 되면은 형상이 축소나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휠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모델이 이동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예. 자, 가운데 휠 버튼을 지그시 누르고 움직입니다. 드래그 합니다. 꽉 누르고 꽉 눌러서 이동을 하시면은 이제 펜이죠. 펜 혹은 이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휠을 스크롤 합니다. 드그락드그락 소리 들리세요? 예.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회전의 지금 축소 확대의 중점은 뭐죠? 마우스 커서 위치가 회전의 중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축소도 하고 확대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전 하나 남았죠. 축소 확대했고요, 펜 이동했고요, 이제 회전 하나 남았어요. 회전은 오른쪽 버튼 마우스를 지그시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근데 지금 회전의 중점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파란색 가운데 있는 그 볼 형상 보이시죠? 내가 축소 확대를 한번 하고 나서 바로 오른쪽 버튼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거기가 회전의 중점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객체에서 마우스를 바깥으로 빼고 오른쪽 버튼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원점이 이제 회전의 중점이 되고요. 아니면 뒤에 이제 단축키가 있는데 컨트롤 2를 누르면은 약간 지금 마우스 커서에서 이렇게 그 청록색 박스가 조금 보이세요? 예. 마우스로 특정 점이 찍혀요. 이제 동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서리에 있는 끝에 절점도 찍히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 객체 절점 하나 탁 찍고 잠깐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상에서 컴파스가 하나 뜹니다. 좌표가 하나 이렇게 뜨죠. 얘가 이제 뭐냐면은 내가 선택한 객체에서 상대 좌표를 하나 만들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회전을 하겠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뭐 동적 선택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컨트롤 1번 누르면 거기가 이제 회전에 중점이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좀 졸았습니다. 가운데 1버튼을 누르고 지그시 누르고 아주 먼 안드로메다로 제가 형상을 보냈어요. 안 보이죠? 화면의 피팅은 물론 여기에 기능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여기 이제 기능들이 다 있는데 컨트롤 A를 누르면은 화면에 이제 피팅이 돼요. 피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3차원 형상인데 요거를 화면상에다가 반듯하게 이렇게 놓고 보고 싶어요.
내가 손이 떨리고 사람이 마우스로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서 자동 배치 F9번을 누르시면은 화면에 딱 맞게 뜨게 되죠. 이게 이제 뭐 대체적으로 모델을 관찰하는 마우스 조작법입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와 UI 사용자와는 사용자 정의 부분에서 명령이나 이동이나 단축키 이런 부분들. 자, 이 사용자 정의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환경 설정이랑은 조금 달라요. 여기 이렇게 리본 메뉴에서 빈 공간에 대고 우클릭을 하시면 사용자 정의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를 누르시면은 자, 파트 환경, 그 다음에 스케치, 시트, 캠에 있는 명령어들, 네. 그 다음에 드릴, 패널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패널, 기본 영상, 엔지니어 영상, 영상 편집, 이런 식으로. 상한점은 좀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루트, 네. 어떤 그 모듈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쭉 아이콘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명령어들을 파트의 뭐 형상 탭에서 뭘 하나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뺄 수도 있고, 이제 별도의 어떤 패널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핑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메뉴가 있죠. 파일, 편집, 보기, 파일, 편집, 보기, 삽입, 속성, 정보 쭉 있고요. 리본도 있습니다. 형상 안에는 기본 영상 여기 있죠. 네, 기본 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선택을 해서 특정 명령을 이 기본 영상에다 이제 추가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세팅을 사용자 정의를 하시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알트, 그 다음에 이제 방향키, 키 숫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먹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명령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컨트롤 쉬프트 알트를 동시에 누르고 I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키가 이제 들어가요. 이제 좀 익숙해지시고 하면은 이렇게 단축키를 지정하셔서 이제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더 넓게 쓰려면 여기 화살표 버튼 있죠. 이거 누르시면은 최대한 화면을 조금 더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이나 자유 형식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누를 때만 이제 리본 메뉴가 나올 수 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되셨습니다. 예. 잠깐 좀 쉬셨다가 다음에 있는 파일 기본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